자, 국민의힘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 시사 프로의 패널의 균형을 맞춰라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야.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어.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이란 놈 하는 말, 집권 여당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얘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 찍들이 보면 맞는 말 같죠. 얼마나 골 때리는 얘기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패널은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보도 지침을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편이나 보도 채널이나 지상파를 보면 진보하고 보수의 패널을 균형 맞춘다고 맞추잖아요. 근데 자기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사람은 보수 패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공문을 직접 보낸 겁니다. 어디 보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BBS, CPBC. 평화방송까지. 다 보냈네. 왜 사다리 안 보내 이 새끼야. 여기는 보수 안 패널이 안 나오니까. 기분 나쁠라 그러네. 4대 빵인 거 아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방송사는 도의적으로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있는 거지만 그 외에 권력이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게 사회적 폐해가 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이제 철학자들이 모여서 가짜 뉴스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큰 토론회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짜 뉴스는 정부적 차원에서 제한을 해야 된다. 아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시민한테 맡겨야 된다. 얘 두 개의 축이 부딪혔어요. 거기에서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되게 아주 이렇게 위대한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잠깐만요. 윤석열이세요? 왜 이렇게 자꾸 모르는 걸 등장시켜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예.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 비판이 적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국가나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 이미 시민들의 판단의 능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토마스 쿤이. 근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수 패널이고 진보 패널이고 간에 거기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최대한 자제를 하는 이유가 아니 보수 패널은 여당을 비판하면 안 되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거 맞아. 있잖아. 저 이상민이나 뭐 박용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조홍천이나 그래가지고 민주당 비판하면 거기 찍소리 못하던 놈들이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수 진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박용진이나 조홍천은 보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는 건 자율성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수 패널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비판해버리면 이건 보수 패널이 아니야. 빼. 이게 박정희 시대나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해요? 이 정도 되면은 정진석이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감옥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걸 대통령이 봐버렸네. 한 번만 봐주셔. 한번 봐주셔. 예.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했다가.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나는 진보적이니까 모든 생각이 다 진보적입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누구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니까 너는 보수 세력이다라고 보수가 아니다라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마치 좌파 낙인 찍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듯이 지금 이 짓을 시사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사 방송에서 비판 안 하려면 시사 방송 왜 해요? 그냥 광고하지. 그러니까 봐봐요. 패널이라고 하는 게 여당 성향, 야당 성향만 있는 게 아니야. 보수 성향, 진보 성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무색무취한 사람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장성철. 저번에 그 윤석열 엑스파일 했던 그래서 주목받았던 그렇죠. 바로 그 예, 장성철. 장성철 관련한 자료 한번 볼게요. 일단 장성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장성철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이 장성철이 되게 비호감인 게 얘들 골 때리는 게 장성철이 윤석열도 때리지만 그 10배로 이재명 때리는 맞아요. 사람이거든. 골 때린 새끼들 진짜. 근데 그 장성철이가 정진석이를 저격하는 SNS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 오탁 아니야. 읽어주세요. 정진석 비대가 저를 방송 출연시키지 말라고 공개 저격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저라도 화낼 것 같으니까 먹방 사진 좀 그만 올렸으면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밥맛 떨어져요. 정진석 비대 봐요. 비대. 그리고 이게 꼭 먹방 사진이 밥맛 떨어진다고 했을까요? 정진석이 밥맛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집권 초창기에 윤석열이 잘했다면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윤석열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가다 보면 나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패널로 이제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오잖아. 각종 방송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진행자나 보수 패널이나 진보 패널이나 윤석열 욕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못하니까. 이 흐름이 있었던 거고, 장성철이 썼던 SNS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대통령은 어디에 있어야 했는가 정말 부끄럽다 하면서 이태원 참사 49제 하고 다음에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서 뭐 했다는 거랑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정상적인 비판이라고 난 보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누구 아이디어일까?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인데 100번 이해해서 오케이. 근데 야당에 새끼라는 말을 써도 되나? 금요일에 방송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인 건데 이 정도 비판도 못해? 장성철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도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배현진, 내가 우습게 보이나? 의원 대접 해줬더니 기가 막히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나무인 싹수가 놀았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보수 패널 중엔 조금 정상으로 보이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이재명 관련한 민주당 관련 논평할 때는 또 피가 거꾸로 솟는 바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양비론자에 가까운 농객인데 이 사람을 거의 사실상 거의 찍어서 그것도 하나 또 있죠. 이현주도 보수 패널로 나오는데요. 거의 윤석열이 뭐 임기 끝난 후에 똑같이 당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계속 비판적이긴 하죠. 근데 요즘 그런 장성철, 이현주뿐만이 아니라 뭐 이재호도 그렇고 윤여준도 그렇고 그 보수 쪽에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된다, 여당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이 관저 초대 받아가지고 야 요즘 언론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 MBC 전용기 탑승 배제됐을 때 기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한마디가 당지 장성철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죠. 너네들 나 비판하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중권이 그때 당시 여당이든 민주당 비판했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들 뭐 하겠을 것 같습니까? 그 잣대는 어디로 가버렸어 도대체?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정현도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순실처럼 할수 되는 있지. 거였냐고. 왜 이 정권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또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이 나름 빠져나갈 궁리를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이걸 공문으로 보냈어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정현은 자기가 본인 입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범죄 대상으로 특정이 돼버리는데 공문으로 보내면요. 범죄 대상이 특정이 안 돼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예. 있어요. 아니 근데 정부 여당이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종편이 이명박 때 만들었던 게 MBN, 채널A, TV조선 이거 다 자기들 편입니다. 근데 일개 보수 패널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는 100% 언론 장악하겠다는 맞아요. 의지인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안 들면 패널 하지 마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게 새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만 권력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엄연한 언론자의 침해고요. 굳이 처벌하자면 윤석열식으로 처벌하자면 실형살감이라는가? 자, 민주당 반응 한번 볼게요. 언론사에 있었던 고민정 최고 방송사 패널 선정까지 압력
언론 장악 시도 맞습니다. 수준 낮은 언론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게 이제 새날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양아치급이죠. 수준 낮은 뭐 언론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저게 국정을 논하는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이 할 말입니까 저게?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야 니들 쓰는 패널 마음에 안 들어라는 게 사실상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에는 한 글자가 빠져 있는 거죠. 내 자유. 니들의 자유는 아니야. 내 자유. 윤석열의 자유. 국힘의 자유. 내가 해먹을 자유. 그 자유인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는. 윤석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했죠. 도대체 이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공문 보내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반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무릎 꿇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정답이네요. 들어요. 정말 날카로우세요. 우리 보수평론가님. 제가 새날에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극우 포지션을 내가 새날에서는 거의 이제 구구라고 부르잖아요. 야 이런 분들만 있으면은 정말 대통령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라는 주장 가고 아니다. 이제 방송 패널의 성향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채워서 구성하겠다. 저는 언론 탄압은요 대표적 탄핵 사유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주문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지 중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민주국가잖아요. 민주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간에 뭐가 있냐면 언론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MBC가 윤석열의 쌍욕을 보도를 했을 때 MBC만 그런 것도 아닌데 MBC를 전용기 배제하고 탑승 배제하고 또 이기주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막 이제 비판을 하니까 아예 도어 스태핑을 없애버리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론 탄압을 몇 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험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지금은 또 일시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명분인으로 작동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언론 자유를 탄압했다. 2022년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윤석열의 꿈은 독재국가 아닙니까? 위대하신 윤석열 각하 뭐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 자체가? 그래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빨아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왕정 시대에도 언론이 있었어요. 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있었습니다. 왕정 시대에 왕이 마음대로 하는데 언론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게 왕한테도 신상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아야 왕도 왕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정 시대에도 언론은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안으로는 썩고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언론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라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을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판이 와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 후보 시절부터 언론 자유는 뭐 보장돼야 된다 같은 개소리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왜 이런 공문을 보냈겠어요? 윤석열 비판하지 마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여당 패널만 관리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PD한테 야당 패널에 대한 압력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로 나왔는데 보수 성향이 더 보이는 사람. 네, 지금도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 MBN은 왜 이렇게 신경민을 불러 제끼나, CBS는 왜 이렇게 서론을 때 맞춰서 불러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우리 쪽에는 이 사람을 배치시켜주고 저쪽에는 신경민이나 서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미치는 거지. 자, 그렇다 치고 또 마일리지가 하나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론 자체가 지금도 이미 기울어져 있어. 우리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잖아요. 아니, 빠지 서 있다니까 기울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아무리 축구공을 쏘아 올려도 다시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런 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하는 짓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비판받았을 것들 그냥 나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TV조선 탑승 배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 때, 야, 종편 니들, 보도 채널 니들, 지상파 니들, 왜 패널이 그 모양이야? 라고 했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우리 같은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들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이라도 막 뭔가 해보려고 엄청 용을 쓰지만 소위 기성 미디어가 갖는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새날이 아무리 팩트 방송만 해도 유튜브 방송이니까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또 웬만한 어르신들은 있잖아.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잖아요. TV에서 그랬는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의 이중잣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드릴게요. 평가 항목부터 수구 정권일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민주 정권은 똑같으니까. 수출이 줄어들면 노조 탓, 임금 인상 탓, 기업 혁신 미비 탓, 취업난이 심해지면 눈높이 높은 취준생 탓, 재난재해 발생하면 천재지변 탓, 하늘 탓, 경기가 침체되면 노조 탓, 과도한 복지 비용 탓, 북한이 문제 일으키면 북한 탓, 종북 세력 탓, 전력 수급이 힘들면 전기 펑펑 쓰는 국민 탓, 전염병이 돌면 개인 위생 미흡 탓, 물가가 오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탓, 대형 화재 나면 건물주 탓, 점검 안 한 공무원 탓, 환율이 불안정하면 외환 투기 세력 탓, 부동산이 불안정하면 부동산 투기꾼 탓, 국민들 탐욕 탓, 대통령이 전통시장 방문하면 민생 챙긴다고 평가, 추경 집행하면 경제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집행,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 발목 잡는 야당 탓. 민주정부 때는 다 정부 탓을하고 대통령이 전통시장 방문하면 보여주기 쇼라고 폄하하고 추경하면 선거용 선심 예산안이라고 폄하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협치 안 하는 정부 여당 탓이라고 욕하고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패널들 몇 명이 윤석열 비판했다고 야 패널 바꾸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만용 저는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 언론 탄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70년대, 80년대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저런 미친놈들이 다 했나. 이런 욕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